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고입니다. 목이 아직 안 가라앉혀가지고요. 여러분들도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세계적으로도 지도자들이 바뀌면서 세계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혼란, 불확실성한 경제의 미래, 낙후된 경제 상황, 그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고단합니다. 선진국이 됐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1인당 GNI를 가지고 3,500, 35,000, 36,000 그렇게 됐으니 선진국이 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너무 돼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지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해방 이후 한 80년이 됐죠. 많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청년 정치 1세대라고 하면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청년 정치 1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국가가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산업화되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경유착이라든가 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국민만 바라보고 민주화를 위해서 자신들의 일생을 헌신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시기에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사결정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시대가 지나서 재평가했을 때 그 당시의 의사결정이 최선을 다했지만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인 평가의 문제지, 그 당시는 본인들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입장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 국가적인 입장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한국 정치의 중심에 저는 이준석
의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과 방송에 정체모를 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무 많은 이해관계로 얽혀져서 민생을 보도하고 알려야 될 언론이 왜곡되고 있죠. 그 관계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또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정치를 대표하는 정당의 대표 세 분이 사법 리스크에 다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정치를 해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지도자가 현재 상황을 이렇게 저는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기소했던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밟았어요. 그런 과정을 가고 있고, 실형을 받았던 정치적 일정을, 경로를 본인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일가도 그렇고, 이너서클, 여당. 그러면서 야당 대표들을 다 사법선상에 리스크에 올려놨습니다. 정치가 실종되게 해놨어요. 국회를 무력화시켜놓고 사법부도 독립적이지 않게 해놨다고 기시감이 들게 국민이 느끼게 해놨습니다. 검찰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건전하고 발전했을 때 경제도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85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40이죠. 정치적으로 입문을 할 수 있는 나이도 되고, 일찍 했으면 10년 정도의 정치 이력이 있을 수도 있는 나이예요. 다른 외국은 대통령이 된 나이입니다. 세 번의 국회의원에서 낙선을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또 TV의 패널로 활동하면서 본인의 인지도를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정치 1세대로서 대표성을 또 갖게 됐죠. 젠더 문제를 이슈화도 시켰고, 장애인분들이 지하철에서 본인들의 의사 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시했고, 세대 포이론이라든가 지역에 관한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그것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어떤 사안이나 이슈화된 국가의 문제에서 본인의 입장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가 중심이 돼서 국가를 올바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하고 협의 과정이 또 있겠죠.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는
야당의 대표가 돼서 여당을 만들었습니다. 청년으로서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어요. 정치를 희망하는 정치 청년 지망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어준 사람입니다. 기존의 기득권이 자리 잡고 있는 여의도 문법을 극복을 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의원이 이념과 진영, 좌우 진영을 떠나서 국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대표 시절에 있었을 때 야당에서 여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2년간의 대표 시절에 2년은 다 못했지만 그 대표 시절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빚을 진 사람도 있었을 거고 본인이 최선을 선택했지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던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은 지금 진솔하게 국민한테 다가가면 됩니다. 정직하시면 돼요.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앞으로 정치 인생에 피해가 되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정직하게 말씀하시고 행동을 하시면 국민들은 오히려 이준석 의원에게 공감하고 기회를 줄 겁니다. 정치하면서 도움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도 소상히 얘기하면 돼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납득하고 용서합니다. 사법부, 재판, 판사, 검사가 심판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의 심판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주변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차세대 우리 한국 여성 정치권을 이끌어갈 허은하 대표, 천하람 의원, 이기인 최고의원, 그리고 의사 출신 국회의원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책위 의장을 하셨던 김용남 전 의원님. 저는 개혁신당이 작지만 강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개혁신당의 미래가 영향을 받고 크게는 국가의 미래가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을 국민한테 맡겨보세요. 그리고 국민한테 심판을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본인의 길이 보일 겁니다. 너무 많은 정치적인 공학적인 이해관계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많은 언변술로 소피스트적인
언변술로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하면 상황이 더 얽힙니다. 전공법으로 정직하게 국민에 다가가시면 그게 본인이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다시 한번 개혁을 하세요. 지금의 정치 체제나 정치 구도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변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저는 이준석 의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서 본인이 중심에 있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패밀리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정권을 만들어 놓은 분들이 국가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일가 중심의 패밀리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나아가시면 돼요. 개혁신당을 살리고 보수를 살리고 자신의 미래를 살리고 그런 것들을 섞어서 생각하면 해결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오직 국민만 보고 국가만 보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가 그것만 생각하면 답이 보일 겁니다. 판단 기준을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제2의 이준석이 탄생할 것이고 본인도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한 단계 부흥할 수 있어요. 지금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타이밍도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정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족합을 내니까 사회적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가 잘 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잘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의 본인의 상황을 또 국가의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이 40 돌이켜 생각하면 신용불량자였어요.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저 하나 지키지도 못했던 나이인데 제가 이런 걸 이준석 의원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건데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 정직하게 전공법으로 상황을 다가가면 그게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혹여니 제 방송을 들으시게 된다면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작은 미랄이 되기라도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제가 넘었다면 죄송하고요.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정치를 거듭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